성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거리낌이 없고 그 여자들이 파는 것도 있고 또 남자들이 파는 것도 있잖아. 남자들이 파는 거 보면 뭐 1억 엔을 번대 한 달에. 메이드 카페는 청소년들도 많이 가는 데고 만화에 나온 옷 같은 거 이렇게 입고 호스트바가 있고 요즘에 캬바쿠라라 그래가지고 3층에 가면 숭늉물이야, 숭늉물.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하냐? 그래서 3층에 가서 숭늉물 보면서 너무 좋은데요. 막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60년대 일본 영화 산업이 추락하기 시작해요. 10분마다 한 번씩 폭력이나 섹스가 나오게 만들어라. 거기서 드물게 실험적이고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프랑스 자본으로 감각의 제국이라서 그걸 나카다 히데오라고 링 만든 일본 감독이 그거 조감독 출신이에요. 니카도 토르노. 그 여성 감독들이 또 만드는 게 있어요. 여성 감독. 근데 거긴 보면 어떤 특징? 배우들이 잘생겼어. 남자 배우들이.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에요, 제가. 나중에 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편집해주세요. 이게 섹스를 이제 권력 관계로 보면 아주 명확하네요. 근데 이제 섹스라는 거에는 그 권력을 넘어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M적인 쾌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바타이유의 에로티즘 책 같은 거 보면은 결국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세디즘이나 사드 같은 사람이 한때 그래서 엄청 문학에서 평가받은 이유가 그거야. 그 전도된 쾌락이라고 하는 게 리미트를 넘는 거란 말이에요. 이성의 도덕. 항상 뭐 정상적으로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섹스가 그래서 굉장히 위반 사회를 아주 전복시키는 그게 60, 70년대 성해방 풍조가 불 때는 그게 되게 유행했었단 말이야. 일단 M이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니고 리미트를 넘는 거. 그걸 되게 중시했었지. M이란 마조키즘인데. 네, 마조키즘, 세디즘 이런 건데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인터뷰를 하는데 뭐 짠 것일 수 있는데 성적 취향이 어떻습니까? 저는 완전 M이에요. 막 그래. 그렇게. 여배우가. 그래서, 그래? S는 저도 뭐 시키면 하는데 저는 M이에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X는 또 뭐예요? 세디즘. 있잖아. 가방 탁 열면. 근데 뭐가 있어요? 가방 열면 뭐가 있어요? 뭐 있잖아. 채찍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무라카미 류라는 소설가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영화는 되게 못 만드는데 하여튼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도쿄 데카당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는 더럽게 되게 못 만들었어, 하여튼. 소재상 틀려. 내가 인터뷰를 한 번 했는데, 무라카미 류를. 그거 왜 저는 좀 무식한 질문이지만, 그거 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 소설적으로 성취도 이루고 그랬는데, 뭐 굳이 그런 영화를 만들었냐. 근데 자기가 취재를 했다는 거야. 또 도쿄에 그런 클럽들이 있대요. M클럽. 근데 거기 VIP인데, VIP 회원제인데, 회원들이 다 사장님이나 뭐 이런 급이야, 남자들. 막아라. 이런 이상생활. 그들이 와가지고 때려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아주 센 여성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뭘 해드릴까요? 채찍을 해드릴까요? 채찍을 해주라고 막 그러면. 기업 사장들이 와가지고 절 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그 도쿄 데카던스 내용이 그거예요. 한 콜골 얘기인데, 애민, 사람들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거든? 근데 무라카미의 관점이 너무 재밌어. 그들이 건강하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다 어떤 권력 관계 속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걸 다 정상적인 걸로 억누르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딘 사람들이라는 거지. 겉으로는 잘 수행해내고 있지만. 가란 말이야! 그랬는데, 가가지고, 때려주세요. 누나, 그래, 이러는, 그게 건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약간 충격받았어. 되게 오래전이거든. 2000년. 야, 일본은 옛날부터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되게 개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관점을 개발을. 그런 것들이 AV가 또 제일 세게 받아들여, 그런 거를. 무라카미루가 그렇게 아까 오시마나 기사가 했듯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남성들은 형편이 없지.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볼 수가 없어, 지루해가지고. 그냥 안 보지, 그거. 근데, 그 외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중에 어느 가족에 보면 거기 손녀딸이 거기 취업해서 다니잖아요, 알바로. 네, 네. 그래서 그 유리관 안에 갇혀가지고
뭐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저 토크룸으로 오세요. 막 그런 데는 뭐인 거예요? 엿보는 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개발이 된 거지. 이렇게 터치는 안 되고 보기만 하는 건데. 유리가 이렇게 앞에 있고 그쵸? 앞에 그녀가 앉아있고 난 손님이야. 남자 손님이야. 네. 그럼 이제 둘이서 이렇게 어떤 교감을 나누고 여기서 만족스럽지 못하면 조금 더 돈을 더 내면 돈을 보내면 들어가는 거죠. 둘이 가서 이제 또 둘만의 공간이 있을 그렇죠. 수 있는. 무릎에 누워 볼까요? 뭐 안아줄까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초식남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일본이.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야, 이제. 야수들에서 이제 초식남으로 가는. 일본 예능 프로 보면은 되게 충격적인데, 뭐 젊은 애들한테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해봤어요? 섹스? 안 해봤는데, 아직. 뭐, 이렇게, 고개 가혹거리잖아요. 아직? 오케이. 뭐, 이렇게. 스미마셍. 편지가 높아. 그러면 그 개그맨 같은 그 패널이, 네. 뭐야, 야동만 보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막 이러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 가게도 내 생 추측으로는 직접 접촉은 안 해. 딱 보고 그냥 뭐 안아주세요 이런 거지. 초신남들. 진짜 좀 안쓰럽더라고요. 오늘 힘들었어요. 무릎에 누워도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그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큰 트렌드인 게 사실 이제 섹스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사랑이 끝까지 가면 섹스로 간다. 정상적인 남녀가 사랑하는 경우에 이제 서로 좋아하고 막 애정 표현을 하는 거의 끝이 섹스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섹스라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서로 교류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돼. 물론 뭐 원나잇 스탠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과정까지 가기가. 네, 그러니까 그냥 야동 보는 게 너무 편하죠. 그리고 야동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여러 장르로 분할이 돼서 내 취향대로 골라서 보고. 근데 너무 허무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그 영화 산업이 망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산업이 확대됐다는 건 전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일본이 사실은 몰래 카메라도 제일 먼저 시작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남을 훔쳐보고 관찰을 하는 약간 관음증적인 우리나라도 그래서 나중에 이경규 씨가 들여와서 네네네. 몰래 카메라로 히트를 쳤지만 저는 이 엿보기 방과 이 몰래 카메라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현실 속으로 딱 이렇게 담금질하는 게 아니라 뭘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보는 이런 문화 이것도 선 넘지 않는 건가? 근데 관음증은 인간에게 보편적인 거예요. 텔레비를 본다는 것 자체가 관음증이죠. 다른 사람을 보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런 곳에 가서 확실하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유리관 안에 있는 그녀를 보면서 그건 굉장히 제한적인 무슨 피피쇼라고 하는 서양의 문화고 일본에서 보편적인 거는 그냥 비디오나 DVD로 야동을 빌려다가 그 이제 그거를 보는 큰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건데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떠면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남자니까 가끔 야동을 보잖아요. 그럼 그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굳이 뭐 어떤 관계를 만들어서 인간과 뭐 복잡한 그 근데 굉장히 근데 뭔가 병들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젊은 남녀들은 실제 세계에서 이제 고리타분한 말이지, 실제 세계에서 접촉하고 그래야 돼. 원래 포르노는 서양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장르거든요. 내가 깐네 갔을 때 호기심에 비슷한 시기에 또 포르노 그 깐느도 해. 그 해변에서 했는데 쫓겨났어. 이제 깐느 주지. 니들 왜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여배우들이 뭐 하고 거기 막 인산이네야. 그래가지고 쫓겨났어. 그래서 어디 하루 한 20분 걸리는 어디 성에서 한대. 성에서. 그러다 막 몰려갔어. 그리고 우리 그때 그 필름 촬영할 때가 온라인 콘텐츠도 하니까 여기 갔다 와라. 찍어 와라. 그렇죠, 가야죠. 근데 나는 안 돼가지고 일정 안 되고 이제 갔다 왔는데 애가 그 카메라 찍은 기자애가 완전 역시나 가서 온 거야. 네.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전부 할아버지들만 있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사이에 껴가지고 막 그 배우들이 막 퍼레이드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들이 눈이 막 그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비디오 카메라 찍는데 거기 자기랑 계속 떠밀려가지고 쳐가지고 맨 앞에까지 갔는데 그 냄새하고 그 전경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성적 능력이 안 되는 할아버지들을 위한 장르인 건데, 말 되네요. 너무 충분히 이해가 이해가 된다. 되네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뭐하러 그걸 대리만족을 해요. 근데 일본 그 포르노도 그게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할아버지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나이 많은 남자 배우가 젊은 여자랑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판타지죠. 현실에서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젊은 애들이 그러고 있냐 그러는데 이제 젊은 애들도 늙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가서 장소를 구해서 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며 그러니까 리얼돌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 우리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AI가 인공 이제 자궁이 나오고 이러면 굳이 힘들게 섹스하지 않아도 이제 아이가 탄생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그럼요. 그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네. 그냥 영화가 아니고 이제 그 현실화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제가 첫 회에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첫 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섹스리스는. 그 말은 지금 말했던 거를 구체적으로 찝어 말하면 섹스하는 게 너무 지난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마음을 애정. 주고 몸을 주고 장소를 구하고 그러느니 그냥 포르노 보고 혼자서 해결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그거의 선구자가 산업화된 게 일본이다. 이렇게. 그러면 김진혁 PD 같은 경우는 진화론자인데 이게 진화론적으로 이거는 진화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 DNA를 퍼뜨리려는 이기적 유전자가 진화론의 핵심인데 진화론은 남자랑 여자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종족을 번식한다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성욕이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성욕이 있는 거잖아. 성욕은 관계를 맺어야 해소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냥 자유행위를 해도 해소되잖아요. 근데 이제 진화론까지 갈 거 없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 성욕을 해소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서 해소하는 게 더 기회비용도 적고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해가 계속 되죠. 더 가겠죠.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편한 점이 있던데요. 편리해. 그런데 그 어떤 야동 뭐 그런 영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런 거리에 시부야 거리건 어디 거리에 그런 업소들이 합법적으로 성행이 되는가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 거리는 이미 옛날부터 뭐 늘 다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AV 그 배우들이 유튜브를 개설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완전 스타급이 된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은퇴해서 유튜버 스타가 되고 화장품을 팔고 뭐 막 팔아요. 미용 제품 팔면 또 이 사람들이 리스펙하는 젊은 남성 아니고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게 지금의 굉장히 핫한 일본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직업을 어떻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V 배우들이 사인회도 하고 또 무슨 야동을 보면 무슨 10주년 데뷔 기념. 그래서 팬들 중에서 이제 몇 명을 골라가지고 그분들이랑 관계도 하고 뭐 그런 팬 서비스. 그런 건데 약간 카테고리 자체가 달라서 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배우고 별도의 직업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충분히 존중을 그다음에 하고. 이제 남자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이 너무 내 판타지 롤 모델인데 또 그런 도덕적인 걸 떠나서 실제로 만나볼 수 있다면 내가 판타지를 갖고 있는 그 여배우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반면 자살하는 아이돌 AV 배우 많아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사건도 왜? 많고 뭐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넌 그건 직업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지만 더러운 것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면 그럴 수 자존감이 있죠. 떨어지면 되게 막 그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거죠. 어디나 다 안티는 있기 마련이지만 네네. 우리 배우들도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어떤 안티들의 악성 댓글 그런 그렇죠. 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구나 야동 배우라면 더 심할 수 있죠. 더 심할 수 더 있죠. 심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뭐 가정주부나 뭐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바처럼들 많이 하고 그런다면서요? 또 주변에서 봐도 그거를 또 인정해주는 이런 문화는 일본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인정해 준다기보다는 일단은 돈이 크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뭐 그런 거 그리고 약간의 문화도 있겠죠. 우리나라처럼 뭐 공개적으로 내가 그렇게 쪽팔릴 일이 있어?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그런 거는 있고 금권 그게 있어요. 성을 거리낌 없이 사고 판다고 했잖아요. 그걸 양성화시키고 그러니까 금권 사회인데 그 AV 배우 가장 탑 어떤 배우는 1년 수입이 7억 엔이래. 1년 7억 엔. 엔. 그러니까 뭐 야동 수점뿐만 아니라 뭐 사진도 있고 뭐 부수입도 그렇겠죠.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을 이렇게 벌기 때문에 일정한 또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지상파 TV에 그 AV 배우들이 나와서 예능 같은 걸 해요. 우리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성공한 탑 클래스들은 누가 함부로 못해. 그리고 현장에서도 되게 여왕 대접을 해준대. 그 배우들한테. 그렇겠죠. 전혀 불편하지가 않대. 그렇겠죠. 그 일본도 2000년대까지는 문제가 많았어요. 난립한 데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AV 메이커들도 대형 회사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가 되고 맞아요. 이게 돈 자본 때문에 그것도 일정하게 그런 게 생긴 거죠. 그 기적들이. 나는 왜 이렇게 이걸 옹호하고 있지 지금 내가 이거. 우리나라에도 팬사인 하러 오고 그랬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팬층이 있어요. 일본 야동 팬층이. 아, 유튜브는 보면 정말 대단하더라고. 이게 와 이런 스타들이 없어. 그래서 좀 근데 너무 이렇게 자부장적이고 남성 위주라서 이제 여성을 위한 그런 시장도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 감독이 뭐 여자들이 선호하는 남자 배우들을 써서 이제 만든 그런 포르노 시장도 점점 커지고 구미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좀 마냥 그게 옳다 뭐 다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또 정말 결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예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가깝고도 먼 나라고 이게 뭐 거리상의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가 있다니 저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충격적이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실제로 그런 대우를 받는다? 그렇다면은 뭐지 하는 어떤 여러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한국도 지금 좀 아직 불법이지만 그런 쪽으로 계속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어.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인간들이 좀 단자화된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접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왕성하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일수록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판타지로서 융성할 수가 있거든. 아까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드렸듯이. 거는 그 IT 기술, 그러니까 이런 게 파일로 너무 쉽게 맞아요, 받고 맞아요. 통용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는 뭐 일본이 아동 천국이다 이렇게도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너무 많은 거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송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존 가서 부족들 찍은 적 있어요. 시청률이 엄청 높게 나왔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거는 별로였거든.